올림픽 봤니? 지금 유영 선수가 70.34를 받아가지고 6등으로 올라갔어. 김예린 선수는 9등으로 올라갔고 상당히 잘하는 거야. 왜냐면 3회전 점프를 실수 없이 제대로 했으니까. 이 3회전 점프를 정말 잘하는 선수는 김연아 선수가 있었어. 3회전 점프는 굉장히 어려운가 봐. 왜냐면 폴짝 뛰어 올라서 3바퀴를 돌아야 되잖아. 근데 폴짝 뛰어서 4바퀴를 도는 선수가 있어. 남자 선수들도 사실 하기 어렵대. 발리에브란 선수인데 점수로만 보면 83점을 얻었으니까 사실 되게 높지. 근데 이 선수는 이미 단체전에서 4회전 점프나 트리플 악셀 다 해가지고 러시아를 금메달로 이끈 선수야. 7일날 경기를 하고 10일날 테스트, 도핑 테스트 결과가 나왔는데 문제가 된 거지. 근데 이 선수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뭐 예외적으로 개인전을 출전하게 해준 거래. 어찌됐든 이 선수가 최종적으로 도핑 테스트로서 확정이 되면, 그 약물 복용이 확정이 되면 약물의 힘을 얻어서 이 올림픽에 출전한 게 확인이 되면 당연히 이 선수는 모든 명예를 이제까지 쌓아온 금메달이고 뭐고 다 잃어버리게 될 거야. 클라우디아 페이슈타인이라는 선수도 이번에 나왔는데 이 선수도 92년 알베르빌 때부터 동메달, 금메달, 동메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금메달만 5개를 딴 선수야. 이 분야에서는 잘한 선수가 독일엔 없어. 세계에서도 없었고 앞으로도 쉽지 않은 선수야. 근데 이 선수도 2010년 밴쿠버 올림픽에서 출전을 못했어. 2006년까지 계속 금메달을 땄던 선수이기 때문에 2010년에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었던 선수인데 못 나갔어. 왜냐면 혈액 도핑을 했다는 게 알려졌기 때문인데, 물론 본인은 혈액 도핑이 아니다. 혈액에 문제가 있는 병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어찌됐든 그게 기준에 맞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지. 매우 엄격하단 말이야. 얼마나 엄격하냐면 과거에는 소수의 선수들만 도핑 테스트를 했는데 지금은 거의가 아니라 다, 모든 선수들이 다 도핑 테스트를 해야 돼. 경기 끝나고 바로 소변 검사, 혈액 검사 다 해야 돼. 왜냐면 도핑 테스트를 통과 못했다는 건 실격 수준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명예가 완전히 날아가 버리는 거야. 러시아가 왜 러시아 이름으로 못 나오냐면 러시아의 기관에서 조직적으로 이 도핑, 이 귀부인 칵테일 작전이라고 그래가지고 약물을 먹게 하고 검사를 했는데 이 문제가 되는 혈액이라든지 소변 샘플을 바꿔치기 한 거야. 근데 그게 밝혀진 거야. 그래서 지금은 러시아라는 이름이 아니라 그 개인 자격 단체로서 나오고 있는 거야. 근데 기술 도핑이라는 것도 있어. 김기훈 선수, 그러니까 92년도 알베르빌 올림픽에서 개구리 장갑을 끼고 나가서 1000m, 5000m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야. 우리나라 쇼트트랙의 전설을 쓰기 시작한 선수인데 이 선수가 처음으로 이런 개구리 장갑을 만들어가지고 발명을 했다고 해야 되나? 만들어가지고, 쇼트트랙은 왜냐면 회전을 잘해야 되는 경기인데 손을 짚을 때 이 장갑에 저항이 생기기 마련이고 이 저항을 세게 짚을수록 점수가 안 나온단 말이야. 근데 김기훈 선수가 에폭시 수지를 바르고 회전을 할 때 손을 짚었더니 저항이 별로 없어진 거지. 그래서 지금은 모든 선수들이 다 끼고 있는 장갑이 돼버렸어. 기술 도핑이지만 공평하게 모든 사람이 끼니까 상관이 없는 거지. 이 사진은 킵초케 선수야. 2시간의 벽을 깬 마라톤 42.19km를 2시간을 안 되게 들어온 선수야. 물론 비공식 경기였기 때문에 공식으로 인정을 못 받지만 엄청난 선수인데 이 신발 때문에 지금 사실 문제가 되고 있어. 이 우측에는 나이키를 대표하는 타이거 우즈지, 세계적인 전설인데 나이키 하면 우즈기 때문에 이렇게 우습게 짤을 만들어서 나온 거일 뿐인데, 이 신발이 뭐냐면 이 베이퍼플라이가 뛰면은 이 줌 에어백도 있고 2개나 앞에 달려 있고
그 중간중간에 카본 파이버 플레이트가 있어가지고 탄력성이 굉장히 좋은 신발이야. 그래서 보통 사람이 뛰면 발이 지구를 밀어내고, 지구는 또 이 사람을 밀어내는 작용과 반작용이 원리로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지면을 뒤지면서 에너지를 몸으로 더 많이 되돌려 줌으로써 제도약을 하게 되는데, 이 신발이 그 제도약을 할 때 그 임팩트를 확실하게 주는 거지. 사람한테 작용과 반작용을 확실하게 주는 거지. 그래서 마라토너들이 이 신발을 신고 달릴 수밖에 없게 만들어진 거야. 이 나이키가 만들어 이 신발 가지고. 가볍기도 해. 275mm 경우에는 200g 밖에 안 해. 그러니까 거의 맨발로 뛰다시피 한단 말이야. 이 선수는 또 핫산 선수야. 이 선수가 왜 대단했다고 생각이 드냐면, 넘어졌는데도 다시 일어나서 달리는데 우승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선수 보면 밑에 스파이크 같은 게 보이지? 이 이 줌 X 드래곤플라이 같은 경우는 스파이크가 있어. 신발 모양도 똑같고 이 신발이 맞겠지. 20만원 밖에 안 하는데 이 신발을 신고 달리면 장거리가 아니라 단거리에서도 세계 신기록 이런 것들이 막 쏟아진다는 거야. 실제로 그렇고. 매우 극단적인 경우인데, 이 전신 수영복 지금은 못 입어. 왜냐면 이 옷을 입었더니 이 2008년도에만 108개의 신기록이 쏟아졌고, 2009년 로마 선수권 대회에서는 43개 세계 신기록이 막 쏟아진 거야. 그러니까 이 옷이 발전해서 여기 나오다시피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신기록을 완전히 제조기가 돼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실력보다는 이 옷을 어떻게 더 좋은 옷을 입었냐에 따라서 실력이 메꿔져 버리는 게 아니라 완전히 뒤집어져 버리는 거야. 물론 이 이언소프가 금메달을 땄던 시드니 올림픽 당시에는 그런 이슈가 사실 있지 않았어. 그 당시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이언소프가 세계적인 선수였고, 그 이후에 이제 펠프스라는 선수가 나와서 또 그 대를 이어서 황제가 되었는데, 이 선수가 한창 잘할 때 또 비더만이라는 선수가 나와가지고 실력은 확실히 뒤처지는 선수라고 했지만, 이 옷을 전신 수영복을 입고 달렸을 때는 이 펠프스가 이 선수를 못 이겨. 그러니까 똑같은 이렇게 전신 수영복이 아닐 때는 비더만이 이 펠프스를 이길 수가 없었는데, 전신 수영복을 입으니까 펠프스가 비더만을 이길 수가 없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 2010년에 세계 수영 연맹에서 전신 수영복을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막 세계 신기록이 막 이 옷에 따라서 발전이 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지.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리고 참고로 보면 없어진 건데, 이 100m가 46초야. 47초. 거의 초등학교 1학년 달리기선수래. 그냥 일반 학생들이 달리는 정도 속도지. 느리단 말이야. 800m를 7분에 달린다는 건 진짜 그 체력장에서 보면 5등급도 못 받아. 그러니까 뭐 8등급 그 정도 점수라고 보면 돼. 거의 뭐 걷다시피 해도 이 정도면 들어오는 점수인데, 물속에서 사람이 그 수영으로 프리스타일로 자유형으로 해서 달렸을 때도 느리단 말이야. 근데 이 전신 수영복을 입으면 거의 날다시피 뭐 1초, 2초, 단거리 100m에서도 2초를 줄여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세계 신기록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거지. 옷의 발전에 따라서. 그래서 기술 도핑이라는 얘기가 나왔고, 이 컬링도 기술 도핑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 아닌데, 분명히 과거와는 달라. 이 왼쪽 사진은 스코틀랜드에서 벌어졌던 진짜 빗자루를 들고 했던 이 화강암 돌을 던져서 점수를 매겼던 건데, 이 컬링화는 지금은 완전히 재질이 달라. 한쪽은 고무 밑창이 있어서 미끄럼을 방지하고, 한쪽은 테프론이 깔려서 잘 미끄러지게 하는 거야. 그래서 선수들 보면 한쪽 발은 막 움직이고 있고, 한쪽 발은 가만히 있어.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과거에 비하면 기술이 발전하는 과정이었던 거지. 근데 이건 당시는 이런 것들은 기술의 발전으로 보고 그냥 하는 거야. 이 스키 같은 경우에도 보자. 스키 점프 같은 경우에는
180이면 260이 넘으면 안 된대. 그러니까 키의 146%가 넘으면 안 된대. 길어질수록 양력을 잘 받기 때문에 더 멀리 날 수 있는 거야. 바람을 타고 날아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어. 또 다른 조건들도 있어. 알파인 같은 경우에는 속도를 내기 위해서 중간은 얇아지고 발을 딛는 곳은 얇아지고 발을 딛지 않는 곳들은 볼록해져. 그러면 속도가 더 잘 난대. 다른 것들도 있어. 이건 도핑은 아닌데 뭐 우스갯스럽게 얘기하자면 국가 도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선수는 우즈베키스탄 선수였는데 독일로 국적을 바꿨어. 물론 본인이 바꾸고 싶어서 바꾼 건 아니고 아들이 백혈병에 걸려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독일이 아무래도 선진국이다 보니까 치료를 해주겠다고 제안을 해서 옮겨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즈베키스탄에서도 이 선수를 누구도 욕할 수 없었지. 어찌됐든 가정이 안정된 상황에서 은메달을 따냈고 32년간 8번의 올림픽에 참가해서 2014년 아시안게임에서도 은메달을 땄던 선수야. 그러니까 대단한 선수지. 이 선수는 뭐 국가 도핑이 아니라 사실 실력으로 진짜 대단한 성과를 낸 선수야. 물론 마지막 선수는 도핑과 전혀 관계는 없지만 보통 도핑을 하는 이유는 신체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경우야. 그러니까 어떤 달리기를 한다면 더 빠르게, 그리고 뭐 점프를 한다면 더 높게 하는 건데, 이 약물들이 도와주는데, 양궁이나 사격이나 골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격렬함보다는 차분함이 필요해. 그래서 심장의 심박동을 뭐 낮춰주는 거야. 안산 선수가 한 심박동이 그때 당시에 올림픽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긴장이 됐을 텐데 80 정도밖에 안 됐대. 그러니까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 이런 것들을 먹으면 사람이 진짜 차분해진단 말이야. 긴장이 되고 싶어도 긴장이 안 돼. 그런 약들도 있어. 가바 A라는 그런 몸에서 있는 뭐 신경물질 올라가는 게 있는데, 이거는 뇌에서 작용하는 물질들이 있는데 아예 작용을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지. 걔가 대신 이렇게 생긴 애랑 이렇게 생긴 애랑 합쳐졌을 때 어떤 효과가 머릿속에서 발생을 하는데, 그걸 이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약들이, 안정제들이 막아버리니까, 그래서 자극제를 안 하는 약도 안정제를 안 하는 약도 다 막아버리지. 여튼 이렇게 올림픽에는 과학과 도핑 여러 가지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거, 그게 오늘 하고 싶은 얘기였어. 끝. 끝. 끝.